안녕하세요. 이웃집 상담사 모모쌤 박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친카들 안녕. 선생님 칭 뭐요? 친카인데요. 친카가 뭔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모로 이모 조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친근한 조카 이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기면 제가 친카라고 요약해서 불러야 되겠다 이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나요? 저희 구독자 아직 저기 10명 넘는데 벌써 구독자 애칭을 정해 주시다니까 네. 참 이게 준비성이 참 좋으신 말씀이. 네, 친카라고. 네. 아, 우리 조카들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선생님 네. 오늘 주제는 네. 제가 대충 보니까 사랑이 있던데요? 네. 사랑이 제일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사랑이 중요한 주제인데 청춘들의 사랑에서 그 이별 후 오는 감정 있잖아요. 그래서 조카들이 전화해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거나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 계속 전화가 옵니다. 밤 새도록 전화가 와서 이모 고모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거든요. 그때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친카, 그러니까 이 조카 또는 청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조금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조카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하고 선생님한테 전화로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너무 많이 해서 네. 조금 과장을 하면 어떨 땐 일보다 이 조카들 전화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조카들아.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랑에도 1차 애착, 2차 애착이 있다. 이런 겁니다. 1차 애착은요. 심리학적 용어로 이렇게 분리를 해본 거예요. 1차 애착은 어렸을 때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안정 애착을 가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 안정 애착을 얘기하신 분이 이제 심리학 연구에서 존 볼비라는 연구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1차 애착과 부모와의 사랑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렇죠. 무조건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때 돌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봐야 되냐? 친근하게, 따뜻하게,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모 자녀 애착에서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거, 따뜻하다는 거,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 이 1차 애착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성인 애착 으로 넘어가게 마련이겠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사하니까. 사랑에도 단계가 있군요, 결국은. 그쵸. 뭐 어떻게 보면은 작은 개념에서의 애착의 1차 개념, 그 다음 2차 성인 애착에서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인 애착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인 애착. 애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인보다는 이제 아이한테 많이 붙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뭐 이제 주 양육자와의 관계, 특히나 엄마와의 관계에서 애착을 말할 때 많이 쓰이고 그러다가 지금 성인으로 와서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성인들의 사랑, 연애 이거를 이제 성인 애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학에서는 좀 심리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랑, 연애 이렇게 느끼면 되는데 이 성인 애착이 1차 애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연애를 하는 분들은 공평하게 더치페이하고 내가 한 번 하고 네가 한 번 내고 뭐 이런 거 있죠. 또 어떤 스타일은 저희 조카간데 다 퍼주는 거예요. 다 퍼주죠. 간이고 쓰레기고. 간이고 다 꺼내가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구 보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한데 또 뭐라고 말을 못하죠. 지가 좋아서 한다는데 거기에 또 제가 뭐라고 하면은 또 잔소리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많이 얻어낼 건 없습니다. 위로해주거나 공감해주는 그냥 해주는 거 옆에 있어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상담 장면으로 오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퍼주기만 할까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받는 걸 못하고 다 저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는 게 행복할까요? 라는 고민 주제가 되게 많은데 자 그게 중요한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인 사랑에는 보상심리가 숨겨져 있어요. 보상심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헌신적으로 사랑해준다 해서 이 사람이 헌신장만 되고 싶은 심리는 아닌 거예요. 다 받아내야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선생님 전 사랑 필요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 끝을, 저 바닥을 찾아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 정말 사랑해 줄 거지? 내가 이거 해주면 정말 날 안 떠날 거지? 이거를 뭔가 공기 중에, 무언 중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연인 있죠. 그 당사자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은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인 애착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본질, 내가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생님 저 궁금한 건 그러면 1차 애착은 부모와의 사랑 관계가 1차 그렇죠. 애착이고 2차 애착은 내가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할 때가 2차 애착인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연인한테 너무 커주고 헌신하는 사람이 보상 심리가 결국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뭔가 퍼주고 뭔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1차 애착, 부모와의 사랑 관계에서 어떤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면은 가상의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어떤 청년이 있어요. 30대. 연애는 계속해요. 근데 연애 기간이 짧아요. 계속 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애 스타일을 봤더니 거의 헌신형. 그런데 당연히 건강한 연애가 아니니까 헤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당사자의 히스토리, 어린 시절 1차 애착을 들여다봤더니 과거의 어린 시절의 엄마가 이제 집을 빨리 떠나버리고 이 친구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신감이 일단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해야 되고 사랑에 대한 연애 감정이 싹 트니까 사랑은 하는데 퍼주다 보니까 그 여성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죠. 이런 패턴이. 그러면은 이 남성이 조금만 힘들다, 너 나한테 좀 배려해줘. 그럼 그 여성이 너 나 사랑이 식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헤어지게 됐고, 그때 했던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보상 심리에는 엄마에게 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부터 결핍이 됐던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갈구됐던 거 있죠. 사랑, 나만 바라봐주는 마음, 이거를 원했던 건데 이 당사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별 후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앞서 말씀드린 왜 나만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인데 그게 아니라 딱 들어도 문제가 보이죠. 한쪽에서 헌신적인 건강하지 않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딱 보면 나오는 결과인데 당사자만 모르니까 계속 당사자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성인 애착에서 완성이 안 되고 실패만 경험하고 좌절만 경험하다가 아, 나 그냥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여자랑 안 맞네. 아,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답이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인이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 때문에 그거를 지금 성인이 돼서 그 연인한테 밝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떠나기도 하고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헌신하고 다 퍼줬던 게 결국은 받고자 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보상심리.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어렸을 때 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않냐 이러는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선생님도 똑같고 모든 사람들이 1차 애착에서는 대부분 결핍이 한두 개씩 꼭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은 1차 애착을 완성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 누구나 1차 애착에서 정서적 허기감, 그러니까 정서적 부분에서 뭔가 배고픔, 허기짐이 있다는 거를 대전제하에 건강한 성인 애착을 하자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만 가지고 계속 이런 식의 똑같은 헌신형 어떤 일방적인 사랑을 하다 헤어지면은 계속 똑같은 패턴밖에 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랑은 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뭔가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연애를 함으로써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보통은 이별을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연애 고민이 있을 때 쟤 때문에 열받아요. 쟤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이 아주 없진 않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자, 첫 번째 사랑을 했는데 뭔가 불편해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1차, 2차 이런 애착들을 탐색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보상 심리가 있었나
내가 뭘 원했던 건가? 진짜 내가 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뭔가? 이런 성장을 한 후에 두 번째 사랑을 해보세요. 뭔가 모르게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인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나오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새로운 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갔을 때 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행복한지, 다섯 번째 연애에서 내가 되게 행복했더라. 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진짜 나를 만나야 우리나라는 한 사람하고 되게 오랜 연애를 하고 일부 다쳐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내 작업이 돼야 돼요. 내 내면에 대해서. 내 1차, 2차, 그 다음에 성인 애착, 그리고 지금 관계에서의 정확한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원하는 본질적인 어떤 욕구, 이거를 정확히 파악이 돼야 행복한 사람, 결혼으로 가는 완성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누구나 1차 애착, 부모와의 사랑 관계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그렇죠. 어느 정도 결핍을 갖고 있고, 그렇죠. 2차 애착에서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분명히 누구나 또 연애에 대해서 문제는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행복한 나, 네. 내가 어떤 때 행복했더라. 네.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 거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려요. 제발 한 사람으로 오래 연애하지 말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내 모습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관계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그 사람을 그렇죠. 오래 만나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해 아미 영화 있고 잠깐 인용을 하면 시소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소. 그러니까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느꼈어요. 사랑을 시소에 비교한 거예요. 한쪽이 무거워도 한쪽이 가벼워도 안 되잖아요. 시소는 뭔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빗대는 가사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연애, 정말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하려면 내가 너무 무거운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너무 가벼워져 있는 관계는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저도 비슷한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 연애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제가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군인들은 돈이 없잖아요. 없죠. 그 당시 이제 지금 뭐 월급 많이 준다고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뭔가 사주고 싶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뭐 사주고 싶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위축이 되고, 항상 내가 미안하다는 말이 항상 입에 붙어 있고, 근데 그럴수록 여자친구도 더 뭔가 나한테 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돌이켜봐도 좀 힘든 기억은 많이 있는데, 지금 여자친구는 제가 어떤 제스처로 연애했냐면은 뭐 갈 사람 가고 뭐 올 사람 안 잡고 약간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서로 동등하게 그냥 뭐 아쉬움 없이 만났거든요. 그렇게 만나니까 벌써 5년을 만났어요, 이 친구랑은. 오래 만나셨군요. 지금 친구랑 만날 때는 물론 잘해줘야죠. 제가 잘해주고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뭐 그래도 제가 남자니까 뭐 하나를 사줘도 제가 조금 더 해주는 건 맞지만은 막 너무 그렇게 막 커주려고 안 하고 그냥 뭐 너 알아서 해라, 나 알아서 할게,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하니까 오히려 더 오래 만나고 네, 더 건강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PD님도 그게 본인의 사랑 스타일에 맞았던 거고, 네. 뭔가 부담을 느끼고 해야만 한다, 의무 책임감이 있으면 사랑의 감정이 빨리 식어버리는 거죠. 그 본인이 파악을 하신 거죠, 그죠? 네. 축하드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경기로 본다 그러면 롱런에서 우리가 이겨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나의 색깔을 잘 캐치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상당히 강한 색깔이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는 맞출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뭔가 색깔이 자기 색깔이 안 묻히는 색깔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무지개 색깔을 다 좋아하고 맞출 수 있어. 그러면 다양한 무지개 색깔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컬러가 어떤지 알아야 다른 사람의 컬러도 캐치해서 내 옆에 딱 붙여서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데, 내 컬러도 어떤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 컬러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컬러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네. 조금 추상적인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컬러라는 게 나의 어떤 연애 스타일, 삶의 방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 나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거, 인생에서 배운 거에서 이 부분은 꼭 내가 추구하고 싶다.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원했던 욕구들을 좀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채워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결국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기 객관화. 그렇죠.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것. 그렇죠.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1차, 2차에서 결핍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그렇죠. 2차에서 건강한 연애를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결론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담 이런 걸 할 때 뭐 갈등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 가장 빨리 좋아지는 방법이 내가 내 마음을 빨리 바라보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어떤 뭐 저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한들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보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효율적이고 가장 본인도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미리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의 어떤 시야가 넓어짐이 있으니까 그 내 마음 안에 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사랑에서 원하는 게 뭐고 대인관계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많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오시는 분에게 내담자들을 제가 저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finder, 찾는 사람, find, 찾다에 er을 붙여서 아, 당신들은 finder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거가 이 뭔가 이제 진흙 속에 덮여 있어서 몰랐는데 상담이나 어떤 깊이 있는 자기 작업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좀 들춰지고 아, 선생님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원하는 건 이거였네요.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상담하다가 되게 그분들이 좋아하시면 선생님 제가 찾고 있는 게 이거였는데 저도 몰랐네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우리 내담자들을 파인더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찾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그게 찾아지면 우리가 나사 같은 경우도 톱니바퀴 이런 것도 내 모양이 어떤지 뾰족한 모양인지 별 모양인지 알아야 그 맞는 짝을 찾잖아요. 근데 내 모양을 모르는데 나는 별 모양 좋은데 동그라미 좋은데 해봤자 그 사람이 옆에 왔는데 나랑 안 맞아. 그럼 그때 또 이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내 안에서 파인더, 찾아보는 어떤 욕구를, 중요한 핵심을 찾아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집, 뭔가 옆에 이런 이모, 상담 전문가 이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이웃집 상담사 모모쌤 박윤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